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갖고 특사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대북 특사 파견이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예상은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미 돼 있던 겁니다. 예, 특사 후보로 지금 여러 명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네. 가장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누구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일단은 공식적인 인물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할 수 있는 인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선은 이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그다음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이 네 사람이 지난번 김여정, 그다음에 김영철 이 두 사람의 이 방남 과정에서 예. 같이 만났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우선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네 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단장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마 한 명 플러스 한 명, 두 명이 될 수도 이럴 있고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네 분의 역할 자체가 다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씩 한 분씩 열거를 해보면 예.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중요한 어떤 파트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맥메스터와 직접적으로 통화뿐만 아니라 아주 사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예.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쪽에서 북한을 방문한 뒤에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특사단이 어떤 역할을 했고 미국 쪽 입장을 어떻게 또 전달했고 또 북한 쪽 입장을 미국 쪽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것을 할 때 정의용 실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은 어쨌든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의중을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예. 임종석 실장도 가능성이 있다. 예. 또 이제 두 사람 지금 이제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예. 역시 이제 북한 쪽과 관련된 그동안의 협상이나 또는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또 지금 국정원의 역할 자체가 국내 정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전략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고 또 서훈 원장은 북한에서 한 1년 정도 신포에서 또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조명균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통일부 내에서 가장 북한을 많이 갔다 온 현재 지금 실제 지금 공무원으로서 가장 많이 갔다 온 사람을 꼽으라면 조명균 장관이군요. 그리고 정명균 장관이 그동안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습니다만 상당히 차분하게 상당히 진지하게 북한 쪽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고 많은 부분 북한 쪽과의 그동안 회담을 통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또 조명균, 서훈 이 두 사람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규모나 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지금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조만간 예.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뭐 내일 모레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누구를 보낼 것인지 예. 발표가 확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나 그 다음 주 예. 그런 한 1, 2주 안에 특사 파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럴 올림픽이 3월 9일 날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3월 9일 이전이거나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아마 그 특사 파견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제까지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네.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제 북미 대화 이 부분이 네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오랫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네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된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개자, 어떻게 보면 중매인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가 북측과 접촉하면서 지난번에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 때 보면 거의 하루 이틀 정도를 거의 비공식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예.
그때 얼마만큼 북미 관계와 관련된 부분 또 북한의 핵과 관련된 문제, 특히 비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 정리하는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쪽이 갖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번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의 방남 이후에 상당 부분 남북 사이에서 또 우리가 미국 사이에서 충분히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 이런 대화들을 갖고 우리 측 특사가 북측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감없이 설명하는 예.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남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관계도 지금 이제 우리가 평창을 매개로 해서 남관계를 일단은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 구체적으로 남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또 남관계와 북미 관계를, 또 남관계와 북핵 문제를 어떤 속도로 또 어떤 또 구조로 이것을 끌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남북이 구체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북측에 설명이 됐지만 우리 쪽의 입장이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 특사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또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생각조차도 전부 모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께 전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특사의 임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네네. 대북 특사보다 대미 특사가 먼저다. 이런 네네.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미 특사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선후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은 대북 특사가 우선인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한이 대화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과의 특사가 먼저 파견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그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펜스나 예. 또 이방카 일행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북측에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를 통해서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부 받아서 그걸 갖고 미국 쪽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은 대북 특사, 그다음 대미 특사,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네네.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왔던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이제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네네. 여러 차례 밝혔다고 그 당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앞에 핵 보유국 주의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그래서 네. 앞부분이 이제 빠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주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공식적으로 북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예.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문재인 대통령 또 우리 측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북한도 지금 이번에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까지 내려보낸 것은 결국 미국 쪽과 적극적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미국과의 대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북한이 전제 조건을 걸어버리면 그것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화 쪽에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부분이 일단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방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찍혀 그렇습니다. 있다, 이제 이렇게 네네, 이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이 북한이 우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 특사단을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치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우선 중단하는 선에서 이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한미 군사훈련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평창 패럴올림픽이 이제 3월 18일에 끝나는데요. 그동안 저도 강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3월 18일 이후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면은
그것은 또 과거를 회귀하는 겁니다. 예. 미국은 또 강한 또 압박을 또 유엔은 또 다른 제재를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또 쳇바퀴 돌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태를 막는 겁니다. 이번에 대북 특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과 ICBM 미사일 발사를 일단은 자제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제시키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면 북한에게 그 선의만 베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자기 스스로 그런 결단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4월 달부터 예상되는 한미 군사훈련, 그래서 아마 군사훈련 시작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군사훈련에서 전략자산의 전개, 예를 들면 B-1B 전략폭격기나 또 B-52 전략폭격기, F-21 랩터 이런 전략 무기들을 이번에는 전개시키지 않는 이런 선에서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인 ICBM 미사일 발사를 자제시키는 이 바탕 위에서 이제 북미 접촉이나 이런 흐름들로 가는 이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도록 우리 정부의 어떤 중개자 역할, 미국도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북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중국이 또 거기에서 또 역할을 하고 일본, 러시아 역할을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 지금 3월 달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북한을 행동을 억제시키고 미국의 행동을 유연하게 하는 예.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춘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아마 그것과 아마 부합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런 유연성들이 발휘되는 이것이 외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김여정과 이제 김영철 등 이제 고위급 대표단을 잇따라 파견했던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보고도 이제 다 받았을 거고요. 조만간 이제 방북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서는 어떤 입장을 전달할까요? 지금 오늘 뭐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안전하게 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재 국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조명균 장관이 살얼음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또 접근하는 그 부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은 역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남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핵 문제인데 남관계와 북핵 문제가 좀 더 같은 보폭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예. 그것을 선순환적으로 그래서 너무 남관계가 너무 앞서가도 또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북미 관계, 북핵 문제인데 이것이 또 진전이 없으면 남관계의 진전이 또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예.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관계, 북미 관계 어떤 진전 속도와 그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북측과 대화 속에서 좀 예. 합의점들을 찾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